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찾아뵙습니다. 오늘 제가 이와 같이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된 것은 꼭 할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020년 1월 27일 구정 연휴 마지막 날 2020년 1월 19일에 귀국한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와 손학규 현 바른미래당 대표 간의 회동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손학규 대표에게 물러날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손학규 대표는 아주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물러날 뜻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안철수 대표가 귀국해서 바른미래당에 오게 되면 자신은 모든 정권을 안철수 전 대표에게 물려주고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했던 말을 완전히 뒤집는 발언을 해서 했습니다. 왜 그렇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대표직에 연연하는 것일까요? 무슨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는 대표직에 물러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너무나도 대표직에 연연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무슨 속셈이 있기 때문에 대표직에 물러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이와 같이 직설적으로 손학규 대표를 물러나라고 할 때는 왜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른미래당이 현 손학규 대표 체제로는 4월 총선에 필패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바른미래당이라는 정당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가 손학규 대표에게 그와 같은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일단 안철수 대표는 바른미래당이 비대위 체제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거는 바른미래당을 살리기 위해서 한 말이지 안철수 전 대표가 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전권을 자신에게 주라고 한 것은 왜 안철수 전 대표가 그 정권을 달라고 한 것 이유가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안철수에 의해서 탄생한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가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 현 상황에서 4월 총선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명백해졌습니다. 손학규는 대표직을 순순히 내려놓을 작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길은 무엇이 있습니까? 안철수는 신당을 만들어서 4월 총선을 준비할 것입니다. 안철수가 신당을 만들게 되면 현 바른미래당은 다시 쪼개질 수밖에 없습니다. 손학규를 따르는 일부 무리만 제외하고 나머지 대다수 안철수계 의원들은 바른미래당을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자각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총선 승리를 위해서 손학규 당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손학규는 퇴물 정치인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노역을 부리면서 대표 자리에 연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한심하고 딱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앞날을 볼 줄 모릅니까? 바른미래당이 망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안철수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손학규는 오늘 안철수를 만나면서 상당히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헛된 자기 욕심이라는 것을 모르고 생각하는 일입니다. 안철수는 손학규가 그렇게 버티는 게 오히려 더 잘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뭉쳐서 신당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신당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안철수는 국민의당을 창당하고 2달 만에 2016년 총선에서 38석으로는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돌풍을 안철수는 이번에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한간에는 안철수의 힘이 예전만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숨은 중도 민심은 여전히 안철수에게 가 있습니다. 안철수가 그것을 잘 포착만 한다면 이번 2020년 총선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에 이은 제3당의 위치를 확실하게 굳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이고 또 자유한국당에 대한 심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실책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흡수를 제대로 했다면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분노한 국민의 표심을 많이 가져왔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철수의 등장은 국민이 바라는 것입니다. 국민은 새로운 정치 세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희망의 정점에 안철수가 있습니다. 안철수는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그러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확실한 정당 위치를 굳힐 수 있는 계기가 이번 총선에서 기필코 마련할 것입니다. 안철수는 손학규 전 대표의 사퇴 시한을 내일 오전까지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준 겁니다. 당장 사퇴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일 오전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거취를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보다 더 긴 시간을 줘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을 끈다는 것은 사퇴할 의사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퇴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사퇴 여부를 말할 것입니다. 손학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퇴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내일도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내일 안철수는 안철수계 의원들과 모임을 갖습니다. 그 자리에서 신당 창당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신당은 창당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당은 막강한 힘을 과시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반면에 손학규의 바른미래당은 찌그러들어서 정당이 공중분해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무엇 때문에 일어난 현상일까? 바로 손학규의 욕심 때문입니다. 손학규의 노욕이 결국은 바른미래당을 망칠 것입니다. 이상 오늘 손학규와 안철수의 만남에 대한 평가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